안녕하세요. 9월에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30살 예비 신부입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맞선은 아니었고 가벼운 만남 자리였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어 약 7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홍기라고 생각했던지라 조금 빨리 진행을 한 편이었죠. 참고로 저는 예전부터 결혼할 때 친정이나 시댁에 손을 벌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 둘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집안 도움까지 받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행히 저와 남친의 급여가 비슷했고 수당 같은 걸 합하면 제가 벌이가 조금 더 좋은 편이더군요. 모아둔 재산은 비슷했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에 40평 내외의 집을 알아봐놨습니다. 집값이나 가구 등의 문제는 산정해서 반반으로 하기로 했고요.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이고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반반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나 예단은 해갈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결혼하는데 왜 시댁에 예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남친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대부분 생략하자 하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감사하게 양가 어른들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고 요즘은 만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부모님에 대한 말은 조금도 꺼내지 않던 남친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시라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무슨 얘긴가 하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막막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친이 이런저런 말을 거창하게 하며 돌려서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의 결론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친을 사랑해서 그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지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에 대해서는 흔히들 말하는 며느리돌이, 아무튼 제가 해야 할 예의는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들이라 생각했기에 그에 걸맞는 대우는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내 부모같이 생각한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게는 힘들겠다고.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친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냥 지금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듯이 이번엔 우리 부모님과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뭐 그리 힘들어? 하고 묻는 겁니다. 나는 자기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께하고 책임질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면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 있어? 자기도 나랑 결혼을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더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저는 제가 책임지고 함께해야 할 사람은 남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댁 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인생은 제 것이고 그분들의 인생 또한 그분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날 제가 계속해서 딱 잘라 거절했더니 다시 생각을 해보라 하며 그냥 넘어가는 듯 했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말을 하더군요. 생각해봤냐고.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족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가정은 부부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고요. 제 직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지라 한밤중에 호출을 받고 나갈 때도 있고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저만 보시면 은근슬쩍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눈치를 주시는데 같이 살게 되면 그게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런 식으로 제 의견을 간추려서 말했더니 남친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돼 먹었냐고요.
시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냐며 버럭 화를 내는데 제가 저기서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정말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그만하자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은 이 남자에 대해 전과 같은 설레임이나 두근거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와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 했던 남친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일단 감사하단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유별난 건가 싶어 소가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쓴 글이었는데 의외로 속이 다 후련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군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난 후에는 난 왜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주변과 순발력이 없는 편이고 조리 있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서툰 편이라 앞으로의 일도 걱정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건 지금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부딪힐 일이 더 많다는 어느 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껏 성격적으로 크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 오산이라는 걸 이번 일 때문에 절실히 알게 되었어요. 단지 시부모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남자와 내가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들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되고 너희 부모님은 안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생각할수록 괘씸하기도 했고요. 저의 선택이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이가 차면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혼자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다만 결혼 준비로 여태껏 일까지 뒷전이 되어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간이 아깝더군요. 직장에서도 제가 곧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파혼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분의 말씀처럼 결혼은 등 떠밀려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써보자면 그날 글을 쓰고 난 후 제 글을 한 번 더 차분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더 생각을 한 후에 토요일에 남친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던 터라 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과하려고 불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시 남친이 큰 집에 가 있었는데 그 큰 집이 저희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라 금방 오더라고요. 길게 말하고픈 생각이 없어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남친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남친의 언변에 말려들까봐 심하게 긴장되기도 했었고요. 위에 썼듯이 말주변이 정말 없는 편이라 미리 할 말을 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저 멀리서 남친이 보이는데 손에 땀까지 나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오던 남친이 제 앞에 서서 할 말이 뭐냐고 묻기에 잠깐 뜸을 들이며 할 말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땡땡이 네가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많은 신세를 졌는데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자 하고 말했더니 표정이 당황, 짜증, 아무튼 일그러지더군요. 제 말에 남친은 그렇게 되면 두 가족이 모두 불편하게 된다며 말을 돌리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사돈 어른들을 모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 하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가족이 어딨냐. 남들이 다 웃을 일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끝까지 거부할 것 같으니 최대한 이빠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제 말을 듣고 타협을 할 어떤 생각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처음 생각한 대로 이 남자랑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집안일 해주고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해주고 애 낳아주는 여자가 필요한 거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네. 자기 빨래 할 줄은 알아? 밥은 할 줄 알고? 못하잖아. 보나마나 내가 다 하게 될 게 뻔하네.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 난 자기 부모님보다 내 인생이 훨씬 중요해. 하고 말했습니다. 긴장해서 약간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대충 저렇게 쏘아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쯤 되면 미안해하거나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기가 차다는 듯이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진심으로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기적이고 못돼 빠졌단 소리를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집에서 손빨래 설거지 하나라도 하고 짓거리라고 했습니다.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말을 더 하고 싶긴 했지만 더 했다가는 구질구질해 보일까봐 거기서 그만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남자의 정신 상태를 고치려는 것도 웃기고 이미 전하고픈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식장과 스튜디오 한복 등 취소 문제는 정리를 한 후 다음 주말에 확실하게 하자고 못을 박아놓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문제도 갑갑하긴 합니다. 인테리어도 거의 다 끝나고 침실 같은 경우에는 가구까지 들여놨거든요. 남자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사전에 부모님 복양 같은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 쪽의 가실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결혼 날 잡아놓고 집에 침대까지 들여놓은 상태에서 저딴 말 꺼내는 놈이 과실이 더 크죠. 손해배상 청구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님이 손해볼 거 없으시고요. 혹 손해를 보신다고 해도 남은 인생을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고 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분명 그 부모의 그 아들일 겁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자기 부모는 무조건 모셔야 되고 여자 부모는 모시는 게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체 어느 시대 발상이죠? 세 번째 댓글. 그런 큰 문제를 직전해야 이야기를 했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님이 손해 청구를 해도 될 듯 하네요. 대신 회사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시국이 이래서 뒤로 미뤄졌다 하고 대충 넘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충 어영부영 파혼했다고 하면 될 듯 합니다. 네 번째 댓글. 결혼 준비해놓은 것들을 취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저런 쓰레기와 엮일 일이 없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개똥 논리가 어디 있으며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며 옳다구나 해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병신이 아니라면 그 쓰레기 놈 평생 결혼 못하겠네요. 다섯 번째 댓글. 그 남자 혹시 님이 고하거나 입양된 자녀로 착각하는 건가요? 자기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장인 장모님 모시는 건 당연하지 않다. 어디서 팔망대장경판에 빨래를 빠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잘 헤어지셨어요. 지금 손해를 볼 것 같다 하는 그 정도가 가장 적게 손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런 마인드로 살 남자분이라면 그냥 부모님이랑 살고 가정부나 하나 쓰라고 그러세요. 와이프 갈아서 대리효도 하려는 게 다분히 보입니다. 님도 님 부모님한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인데 말이죠.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